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신속 항원 검사와 재택 치료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의 낮은 정확성과 부실한 재택 치료 키트로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달라진 코로나19 검사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코로나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지난 6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도내 22개 시군의 확진자, 국내 감염자 수를 보면은 1,741명, 네. 해외 유입자 9명을 포함해서 1,75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엿새 연속 최다 기록을 발생을 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사흘 연속 1,000명대의 감염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2,000명대를 곧 눈앞에 두고 있지 않나,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거죠. 또 지역별로 보면은 구미가 356명으로 가장 많고 포항이 308명, 이렇게 해서 두 도시 모두 처음으로 300명대에 진입을 했고요. 두 번째로 경주에서 205명이 나와서 또 200명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경주가. 그 다음으로 경산이 177명, 그리고 김천이 129명, 그리고 안동이 11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북의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를 보면은 1,037.7명이고요. 이 중에 4,771명이 현재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설 연휴 기간에는 확진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연휴가 지난 이후에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 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시민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운 것보다가 이제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삶이 정말 파탄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만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지역도 참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에 정부는 10분 안에 결과가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신속 항원 검사를 두고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PCR 검사의 어떤 능력은 하루 85만 건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 도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도입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속 항원 검사는 PCR 검사처럼 코를 통해 가지고 검체를 채취하고 시약에 넣은 뒤에 진단 도구에 떨어뜨리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빨간 줄이 1개면 그 양성이고 빨간 줄이 2개면 양성이고 하나면 음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속 항원 검사의 민감도가 40%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무증상이나 감염 초기의 경우에는 감염자라 하더라도 10명 중에 6명은 음성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믿고 이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틀리면은 엄청난 파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신속 검사에서 가짜 음성이 나온 확진자가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껏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이 실제 또 양성인 경우는 76%밖에 되지 않아요. 양성으로 나왔는데 실제 양성자가, 즉 24%는 가짜 양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짜 양성 그래도 몇 퍼센트다 확률이 나오지만은 가짜 음성은 통계조차 확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면은 신속 항원 검사를 동네 의원에서 가면은 가능하다고 안내가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PCR 검사만 있고 신속 항원 검사는 대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로나19가 처음 걸렸을 때 네. 어떻겠습니까? 마스크 부족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 가정에 마스크를 신속하게 보급을 해서 코로나19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신속 항원 검사도 모아서 또는 병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 키트를 가정에다가 즉시 배부해서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느냐. 꼭 거기 가야만 갈 수 있다. 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제가 2주일 전에 직접 했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키트만 있으면 자가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또 그것을 어쨌든 좀 부정확도는 있지만은 그래도 미연에 발견하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신속 항원 검사가 또 정확성 논란이 있다 보니까 네네. 또 PCR 검사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앞으로 PCR 검사는 어떤 분들이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PCR 검사의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60세 이상, 또 그리고 역학적 연관자, 예를 들면 밀접 접촉자라든지 네. 또는 PCR 검사 요청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 또 그 다음에는 의사가 이분은 받아야 되겠다, 의사 소견자, 그리고 고위험 시설 종사자, 그리고 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자만 받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로 신속 항원 검사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은 방역 당국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입장. 왜? 네. 너무 많은 숫자가 나오니까 PCR 검사로 다 하면 좋겠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오미크론 유행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늘어나는 수요를 현재의 PCR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고위험군 PCR 검사, 고위험군에게만 PCR 검사를 집중하겠다는 건데 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현재 PCR 우선 검사 대상 자료를 현재 고위험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겠죠. 임산부라든가 또 기저질환자 그리고 미접종자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네. 고위험군으로라고 설정은 해놓았지만은 정작 PCR 검사에서는 빠져 있다는 것은 심각한 네.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부에서 좀 어렵지만은 이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특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병원에서 환자를 감명할 보호자가 있어요. 네. 병원에 들어가려면 PCR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PCR 검사를 받으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아야 돼요. 네. 거기에서 양성이 나와야 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나오면 못 받잖아요. 네. 그럼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자비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한 1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런데 그걸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은 수시로 계속 자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두고 그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네. 60세 이하라도 기저질환자라든가 또는 미접종자 또 그리고 중증화가 가능한 의사 소견이 있는 사람 네. 이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또 그리고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 또 방역 당국 관계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PCR 역량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현재 고위험군 외 대상자를 모두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쉽지 않다. 네. 그러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어쨌든 급증하는 확진자 수에 걸맞는 촘촘한 방역 대책이 좀 시급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리두기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2년의 결과가 지금 보면은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결과가 되어버렸죠. 그럼 이것이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정말 우리 경제는 마비 사태에 이를 것 같고 특히 서민들의 삶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예산과 인력이 많이 들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검사 방식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또 연휴 이후로 확진자 급증과 병상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재택치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우선 확진자는 양성 판정을 받는 순간에 자택에 격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재택치료 담당자가 비대면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증상 유무를 판단하고 밀접 접촉자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재택치료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일단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또 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2번씩 즉 오전 8시, 오후 4시에 체온 그리고 맥박 그리고 산소 포화도와 임상 증상을 기록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기록을 토대로 건강 상태를 주로 전화로 재택치료자의 반응을 들여다보면서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왜? 네. 병원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뭐 몸은 이상한데 뭐 급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있으면은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 오셔가지고 즉각 처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실제로 재택 치료 기간 중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나가지도 못하고 몸은 또 아프면은 또 실제 상황보다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불안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조치가 선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재택 치료자를 위해 가지고는 구호 물품과 재택 치료 키트가 제공이 됩니다. 물품은 네. 예를 들면은 산소 포화도 측정기, 그다음에는 체온계, 그다음에는 소독제, 감기약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 상태를 확인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입니다. 네. 그 산소 포화도를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폐렴으로 진행돼요. 폐렴으로 진행되면은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많은 거죠. 그런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이 재택 치료 키트가 확진 후에 도착할 때까지 3일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죠. 오래 걸리네요. 그 사이에 당장 지금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어서 정말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 시스템을 좀 더 촘촘히 구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좀 재택 치료가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의료계에서는 불만이 뭐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2월 5일 기준으로 재택 치료 환자는 약 10만 5천 명입니다. 10만 5천 명. 그래서 네. 관리 여력이 이제 포화 상태에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도시의 경우는 재택 치료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며칠째 보건소나 병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그냥 네. 집안에 단순하게 갇혀 있는 거죠. 이런 확진자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암담한 실정이죠. 코로나가 걸린 것만 해도 지금 부담스러운데 아무 조치도 못 받고 있으면 너무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재택 치료 확대가 오히려 일선의 의료진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입원 환자를 관리하기에도 부족한 인력으로 재택 치료 환자 관리까지 담당을 하다 보면은 의료진들의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인데다가 또 비대면 치료를 하다 보면은 세심하게 환자를 관리할 수 없다는 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환자를 직접 만나서 치료를 하는 거하고 전화로 증상으로 치료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에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의관과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또 그리고 공중보건의 훈련을 단축 유예해 줌으로 인해서 환자 집중적으로 그 인력을
의료시설에 배치를 하고 또 중증 환자 전담 간호사 약 250여 명을 네. 교육 훈련이 끝나면은 곧바로 중환자실에 투입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 거죠. 하지만 일선 간호사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새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트레이닝 하는 데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육을 받은다 하더라도 현장에 투입하려면은 뭐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오로지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 모두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참 피로가 누적돼 있다는 것을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감염 확산 속도를 좀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좀 다양한 재택 진료 인프라가 하루 빨리 구축이 돼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의료계에서 지금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재택 치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또 만족할 만한 방안이 얼른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달 초 광주에서는요, 재택 치료를 받은 고등학생이 재택 치료 격리 해제 후 나흘 만에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광주의 고등학생 A군은 학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된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죠. 네. 그리고 이후 일주일간 재택 치료를 하고 지난 같은 달 30일에 격리가 해제되었으나 나흘 만에 숨져버렸어요. 네. 어떻게 됐냐면은 격리 해제 후인 지난 3일에 A군이 가슴이 답답하다, 숨을 쉬지 못하겠다, 이 아픔을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진료를 관리했던 병원에 상담 요청을 했는 거죠. 네. 상담을 받은 병원은 A군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이송을 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던 A군은 다음 날부터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4일 오후 6시쯤 숨을 거둬버렸죠. 네. 정말 참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인으로 추정을 했고 또 방역 당국도 A군을 코로나19 사망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시민들이 정말 완치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했는데 네. 지금 현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완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현실적으로 또 불가능한 거예요. 네. 참 이중 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격리 해제를 하기 전에 담당 의료 인력이 격리자의 상태를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네. 또 환자 본인 스스로도 자기 몸 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모든 것이 의료진에서 좀 완벽하게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은 네. 지금은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목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국민의 목숨, 생명을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2년이나 연속적으로 겪고 있잖아요. 네. 정말 코로나는 우리 삶의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 코로나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정부에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임시방편적으로 기간만 연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감염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 또 감염이 완치가 됐는데 또 사망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네. 나타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사망자가 속출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정부 당국에서 여러 가지 참 상황이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만은 이 난제를 전문가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이 전문가들이 머리를 짜내서 정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는 대책을 만들어내놔야 되죠. 그러면 국민은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만 따르면 무조건 된다는 신념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까지 따라왔잖아요. 네. 따라왔는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을 좀 막을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정부의 대책이 좀 미완성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감염 대책을 위한 자가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마스크 철저하게 끼고 소독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많이 해이해진 부분도 있어요. 네. 식당에 가보면은 6명 이하라 그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손님이 가는데 6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내 공간 안에서 몇 명이 있느냐는 더더욱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문제를 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코로나19가 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와 재택 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